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형 등급이 총 6가지로 구분되죠. 그 중에서 5등급 어르신들은 어떤 컨디션일까요? 오늘은 5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도를 아낌없이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장기형 등급 5등급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인가요?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상병을 가진 분들이 받게 되는 등급입니다. 1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중증도가 높은 어르신이고 4등급으로 갈수록 상태가 비교적 경한 분들이죠. 이 중 5등급은 거동은 가능하지만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받게 되는 등급입니다. 먼저 5등급 어르신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겪어본 5등급 어르신들은 타인에 대한 경계가 있어서 내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인지 저하가 있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고, 인지 저하가 늘 같은 정도로 있는 게 아니어서 심하다가 덜했다가를 반복하니 내가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렵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길을 잃고 집을 못 찾아오는 일들이 생기니 혼자서 집 밖에 잘 안 나가려고도 합니다. 따라서 5등급 어르신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어르신 스스로가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5등급 어르신 돌봄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어지간해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질환이 진행이 되고 거동까지 많이 어려워질 때 그제서야 마지못해 요양보호사를 부르게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데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장기 요양 제도를 활용해서 방문 요양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5등급 어르신들이 시기를 놓치게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견을 했고 5등급에서 바로 4등급 없이 3등급으로 훅 넘어갈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악화된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주변에 본 바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5등급 어르신이 활용 가능한 장기 요양 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5등급 어르신들은 두 가지를 주로 활용합니다. 첫째가 방문 요양이고 둘째가 주야간 보호센터죠. 외부인과 접촉을 희망한다면 주야간 보호를 다니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방문 요양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유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방문 요양 기관인 만큼 방문 요양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련 고시에 보면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외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만 가능하고 그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 보호 제공 전후로 가정에서 옷 입고 벗고 또 식사도움 등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번 범위 내에서 한 번에 2시간까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주야간 보호는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8시간 미만이라고 한다면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해서 주야간 보호를 부득이하게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되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 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 고시에 박혀 있습니다. 고시가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은 방문요양 일정을 넣을 때 걸리거나 아니면 청구할 때 걸리는 부분이고 청구할 때 주야간 보호에서 얼만큼 넣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문요양 센터에서 3시간씩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환수가 되는 내용이에요. 요약을 해보면 5등급 어르신 방문요양 할 때 주의사항은 첫 번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해야 하고 두 번째 그 외에는 종일 방문요양 즉 치매가족 휴가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야간 보호 8시간 이상 이용할 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불가하고 2시간 이내의 일반 방문요양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제도가 바로 종일 방문요양, 치매가족 휴가제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총 22회를 이용 가능한데 1회의 치매가족 휴가제가 12시간의 긴 시간 방문요양을 의미하죠. 1, 2등급 어르신들은 다 이용 가능한 제도이고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상병 있는 분들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가족 휴가제라고도 불리고 종일 방문요양이라고도 불립니다. 둘 다 똑같은 제도예요. 이 12시간의 방문요양을 하루는 4시간, 한 번은 8시간 이렇게 쪼개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12시간의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제도예요. 따라서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치매로 인해 보호자들이 지쳐 있거나 힘들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실제로 보면 가장 힘든 분들이 부부만 사는데 그중 한 분이 치매에 걸렸을 때
다른 한 분이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랑 주로 대화하는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대화를 계속 나한테 하고 있으니 이제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가 많이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 하세요. 주변에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일 방문 요양 치매가족 휴가제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치매가족 휴가제는 일반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또 방문요양센터에서도 치매가족 휴가제를 시행할 수 없는 기관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종일 방문요양 치매가족 휴가제는 어떤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냐면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하는 기관,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하는 기관, 또는 단기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즉 간호 인력이 있는 방문요양 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면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할 때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간이 8시간이 넘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유념해서 방문요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하루에 3시간씩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주야간 보호센터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은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인지활동형이 아닌 일반 방문요양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게 어그러질 때는 다 환수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해놓고서도 돈을 못 받아요. 따라서 보호자가 협조가 잘 되어서 얘기를 잘해주던지, 아니면 주야간 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센터가 연락을 해서 이용 시간을 서로 확인을 해야 서비스가 겹쳐지거나 이러지 않고 추후에 환수당하는 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5등급의 방문요양은 아무 요양보호사나 제공할 수 있지는 않죠.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5등급 어르신의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방문요양 제도보다 요양보호사 구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이 중 1시간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그 외 2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 가지 교구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위해서 나온 책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거고, 그 외 2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5등급 어르신 댁에 방문요양 필요하다고 해서 가보면 일반 방문요양처럼 식사 챙겨주시고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또 목욕 몸 씻기 도움도 좀 챙겨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사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은 5등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다만 청소하거나 할 때도 일상생활 함께하기라는 게 5등급에서 가능하잖아요. 요양보호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래를 개키게 될 때는 어르신하고 같이 빨래를 개키고, 청소도 할 때도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범위는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께 하는 게 들어가야 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은 이제 보면 그래요. 이런 방문요양 제도가 마치 무슨 가사도우미 이용하듯이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문요양 제도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방문요양 제도는 어르신한테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자분이 이제 어르신이 스스로 안 되는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드시 유념하시고, 어르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방문요양 센터랑 상의하셔서 어르신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느 범위이고 어떤 식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방문요양 들어가면 되겠죠. 결론은 이제 5등급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방문요양이 아니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되고, 주야간 보호랑 같이 이용하는 분들은 특히 이런 방문요양 센터나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더더욱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8시간이 넘게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일반 방문요양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들어가야 되는지, 2시간을 제공해야 되는지 3시간을 제공해야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돌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 치매 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치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끝이 없는 질환인 거죠. 그러면 많이 지치거든요. 그럴 때 휴가를 지우기 위해 있는 제도니까 보호자분이 휴가를 가실 때나 또는 평상시에 같이 계신다 하더라도 많이 지쳐있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5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도를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